생명과학 2 11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녹화 수업도 한 번 남은 것 같아요. 드디어 드디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아닌가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보자. 월요일날 들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이제 녹화를 하면 만나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을 안 쓰다 보니까 목이 좀 약해진 것 같아. 그래서 수업 시작하면 2시간밖에 안 하는데도 좀 목이 아플 것 같은.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세포 호흡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이제 구조에 대해서 했었다. 너무 많이 했다. 이중막 이런 거 너무 많이 했다. 여기서 했던 건 이제 추가적으로 내막에 있는 효소들 내막에 있다. 대부분 효소들 내막에 있다. 근데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 잘 기억을 해보면 세포호흡의 3가지 과정 뭐였죠? 해당 과정, 그리고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 우리 앞에 2가지 과정을 잠깐 봤었다. 그러면 장소가 미안합니다. 목이 장소가 해당 과정은 장소가 세포질이었어요.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었어요. 기질. 내막이 아닌데요? 아직 내막이 안 나온 거야. 이 내막은 이제 맨 마지막 단계인 산화적 인산화 단계. 그리고 이 기질 유기물이 분해된다. 우리 TCA 회로에서 아세틸코에이가 들어갔었어요. 아세틸코에이가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순 반응물이 뭐였지? 그 생성물이 뭐였지? 이산화탄소였어. 이산화탄소. 완전 연소된다고 했죠. 그래서 완전히 분해돼. 유기물이 분해된다. 그 작용을 기질에서 했다. 그렇다면 그 기질에 이러한 효소들이 있다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엽록체도 우리 뒤에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한번 표를 비워놔도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세포호흡에서 우리가 세포호흡은 해당 과정, 그리고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고, 장소가 이제 해당 과정은 세포질, 그리고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는 미토콘드리아 기질, 산화적 인산화는 이제 내막 사이 공간에서 이제 기질로 이제 되는 이 내막,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했던 과정은 해당 과정이었다. 해당 과정은 말 그대로 당을 분해하는 과정이었고, 당을 분해할 때 특이하게도 처음에 에너지를 썼다. 이 에너지를 쓰는 이 과정을 ATP 소비 단계. 이거를 다른 책은 이제 에너지 투자기 이렇게도 써요. 글씨를 좀 못 줄이는 건가? 이 글씨는 어떻게 이래도 좀 큰데? 에너지 투자기라고 이렇게 쓰고, 이걸 이제 에너지 회수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투자기, ATP 소모기가 있고 ATP 생성기, 회수기가 있다. 소비 단계, ATP 소비 단계에서는 포도당에 2분자의 ATP를 소비를 해서
인산 2개를 붙여준다. 인산 2개 붙여주는데 그냥 포도당에 인산 2개를 붙여주는 게 아니고 포도당을 과당으로 변환시켜요. 과당으로 이성질화를 시켜가지고 과당에다가 인산 2개를 붙여줘서 과당 2인산을 만들어준다. 이 과당 2인산이 이제 활성화된 상태야. 그럼 이 활성화된 상태를 가지고 변환돼서 쪼개지는 거지. 이 과당 2인산이 쪼개져서 3탄당으로 쪼개진 다음에 한 경로, 이게 물질 이름을 말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 저번 시간부터 요 물질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요 물질이 피로부산으로 이제 산화가 되게 되면 한 분자의 NADH와 두 분자의 ATP가 생성된다. 근데 밑에 있는 요 놈도 요것도 피로부산으로 산화가 되니까 결국에 2개의 NADH와 4개의 ATP가 생성됐다. 근데 처음에 써서 2개를 빼준다. 그래서 요게 이제 순 반응식이다. 그래서 기질 수준 인산화로 4분자의 ATP가 생성된다.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얘기 안 하고 넘어간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 기질 수준 인산화입니다. 기질 수준 인산화. 이렇게 해도 되나? 아니네. 페이지 추가. 여기 보면은 와 크다. 우리가 인산화 과정이 나와. 인산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부러 이거 프린트 안 넣었어. 수업 듣는 사람만 보라고. 인산화라는 게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요 인산화를 2가지 단어가 나와요. 기질 미안합니다. 마우스가 너무 시끄러워, 그지?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있고,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산화라는 것부터 알아야겠지. 둘 다 공통점 인산화잖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인산화라는 거는 인산을 붙여 요 P라고 쓰는 이 무기인산, 요 무기인산을 붙여주면 인산화예요. 무기인산이 없던 거에서 무기인산을 붙여줬어. 그럼 요걸 이제 인산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주로 인산화, 여기서 쓰는 인산화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ADP에 무기인산을 넣어주면 ATP가 되겠죠? 요거는 우리 많이 했잖아? 요게 이제 인산화인 거야, 인산화. 맞잖아?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차이점은 뭐야? 동그라미냐, ADP냐? 동그라미냐, ATP냐? 요거밖에 없죠? 요 과정이 이제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인산화 과정이다. 그러면 이제 앞에 단어를 보면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있고 산화적인 인산화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우리 많이 나왔죠, 지금까지. 이제 뭐 매트리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효소와 결합하는 걸 뭐라고 했죠? 기질이라고 했었어. 기질. 그 기질 얘기할 때 영어로 substance라고 했었어요. 물질이라는 뜻이야. 물질. 알어. 니네도 이 정도는 아는 거 아는데 그냥 아는 척 해보고 싶었어. 이 substance 요 물질이, 기질이 결국 물질이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변환되면서 무기인산을 주는 거야. 이해될까? 여기 세모 물질이 어떤 물질이야? 얘가 네모로 바뀌었어. 근데 얘가 이 세모가 여기에 이제
무기인산 달고 있었던 애인 거야. 근데 여기로 될 때 요 무기인산이 떨어져 나왔어요. 요 떨어져 나온 걸 ADP한테 주는 거지. 그럼 얘가 ATP가 되겠죠? 이걸 이제 기질이 이제 변화되면서 기질 수준에서 인산화가 되었다. 인산화를 시켰다. 기질 수준에서 인산화를 시켰다. 이런 의미로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주로 그냥 우리 물질에서 ATP 생성되면 기질 수준 인산화 또는 인산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뭐 이해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 이거 녹화 강의는. 근데 뭐 직접 우리 교실에서 수업해도 잘 모르겠어. 말을 안 해서.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매우면 맵다. 짜면 짜다 얘기하면서 알고 모르는 건 왜 이야기 안 하는지 참 모르겠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나도 그랬다. 뭐. 그 산화적 인산화가 있습니다. 이 산화적 인산화는 뭐겠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죠. 산화 환원에 의해서 이제 인산화가 되는 겁니다. 산화 환원에 대해서 어떻게 인산화가 되죠? 뒤에서 이제 우리가 산화적 인산화에 대해서 배우면은 알 수 있어요. 결국 여기서 기질 수준 인산화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무기 인산을 이제 전달해준다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되는데, 요 산화적 인산화는 그게 아니고, 어떠한 경우로 해서 이제 산화적 인산화가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산화환원 반응이 이렇게 어디선가 일어났어. 여기서 일어난 이 산화환원의 작용 때문에, ATP가 생성되면 인산화 됐잖아. 누구에 의해서? 어찌됐든 뭐 거리가 멀고 어떻게 해가지고 누가 거치고 뭐 다른 애가 작용을 하고 말고 하던 간에 누구 때문에? 산화환원 반응 때문에. 그러면 산화환원적 인산화 반응이라고 하지 왜 산화적이라고 했어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전자를 이제 주죠? 전자를 줘. NADH하고 FADH2가 전자를 준다고 했어,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 전 시간에 했습니다. 어딨지? 여기 있구나, 여기. 여기서. NADH와 FADH2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전자전자에게 고에너지를 전달하다고 이렇게 써있죠. 전달하는 게 이제 그게 산화되는 거잖아, 산화. 그래서 이렇게 산화적 인산화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와 산화적 인산화라는 거는 ATP를 생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공통점이고, 이 ATP를 생성하는 이유? 원인? 이게 이제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 외우는 거 아니다. 이거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무엇인지 쓰시오.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산화적 인산화가 무엇인지 쓰시오. 안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한 거를 글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정갈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의미는 알아야 돼요. 의미는. 그러면 우리가 해당 과정에서 ATP가 생성되는 건 기질 수준 인산화다 라는 건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왜 여기 산화 환원 반응이 없잖아. 물질이 바뀌었잖아, 물질이. 전자 주고 받는 게 산화 환원이잖아요, 여기. 여기 선생님 보세요. NADH 만들어지고, 요게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이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었어. 그 중간 과정에서 인산기를 전달해주는 거야, 여기 있는 인산기를. 이러면 기질 수준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를 정확하게 안 해서 그래요. 뒤에서 하면은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해당 과정을 했고, 이제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도 우리가 했다. 그래서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피루부산은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이동한다. 기질로 이동하면 산화가 일어나죠. 산화가 일어나면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진다.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지는데 요때 이산화탄소 하나가 없어지고 그래서 탄소 3개짜리 우리 여기부터 갈까? 포도당부터 가서 해당 과정 거치면 탄소 3개짜리가 만들어졌어. 피로부산. 그리고 피로부산이 들어왔어. 탄소 3개짜리가 들어왔어. 그리고 산화를 거쳤어요. 산화를 거치면 탄소 하나 나갔으니까 아세틸코에이 탄소 2개짜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NADH가 한 분자 생성된다. NADH가 한 분자 생성된다. 그럼 여기에 이제 NADH 하나 써놓는 거야. 이렇게 피로부산 산화에 의한 생성물 NADH. 이 아세틸코에이는 TCA 회로에 들어와서 옥살 아세트산과 결합한다. 이 이름 외워야 돼요? 네. 미안합니다. 여기 써있는 이름을 다 외워야 됩니다. 순서도 외워야 됩니다. 옥살 아세트산은 탄소가 4개다. 탄소가 4개다. 그럼 탄소 4개짜리에 탄소 2개짜리에 붙였어요. 우리 코에이는 이제 나갑니다. 조효소잖아, 조효소. 도와줄 뿐. 조효소는 거들 뿐. 뭐 이거죠. 그러면 탄소, 시트르산은 탄소 6개짜리다. 더하면 돼. 그 다음에 물질은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뭐 탈탄산 효소, 탈수소 효소가 관여한다. 이거를 굳이 외워야 돼. 굳이 외워야 돼. 효소 쓰이는 거는 안 외워도 돼. 왜냐면 여기 NADH 만들어지잖아. NADH가 만들어지려면 무조건 탈수소 효소가 필요해요. 그래,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수소 떼가지고 붙여줘야 되니까. 탈수소 효소.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방출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탈탄산 효소도 방출돼야 된다. 사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NADH와 이산화탄소가 한 분자씩 방출이 됩니다. 탄소 하나 잃어버렸네. 그래서 여기 탄소 5개짜리가 됩니다. 얘의 이름이 뭐다?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다. 이거 외우는 걸 되게 제일 힘들어해요.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다.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탈탄산 효소, 탈수소 효소 해가지고 이게 중간 과정 할 때 여기서도 기질 수준 인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TP가 하나 만들어져요. 임산기 하나 떼서 붙여주는 거야. 그리고 NADH가 또 만들어집니다. 아까 방금 NADH 만들어졌었죠? 여기도 안 쓰고 넘어갔네. NADH 만들어진다. TCA 회로야. 지금 돌렸다. NADH가 지금 하나 만들어졌고, 또 하나 만들어졌고, 원시적으로 해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이산화탄소 방출된다. TCA 회로는 시트르산이 만든 이후에 앞으로 이제 그 다음 2단계 동안에는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산화탄소 또 방출됐으니까 탄소 4개짜리다. 얘를 이제 석신산, 숙신산이라고도 하는데 석신산이 됩니다. 석신산. 이 석신산에서 그 다음 물질은 푸마르산이 됩니다. 푸마르산. 석신산에서 푸마르산이 된다. 그래서 이제 FADH2 요거 FADH2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FADH2도 만들어졌다. A를 왜 이렇게 쓰지? 이게 마우스라고 그런가? 그 다음에는 말산이 만들어지고 계속 탄소 유출은 없습니다. 유출과 유입은 없다. 탄소 쭉 4개에서 옥살 아세트산까지 이제 탄소 4개가 되는 거고, 이제 푸마르산에서 말산이 될 때 물이 한 분자가 들어갑니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그냥 수화돼요. 수화.
말산이 이제 옥살 아세트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또 NADH가 생성된다. 이러면 이제 옥살 아세트산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 TCA 회로를 한 바퀴 돌면 세 분자의 NADH, 한 분자의 FADH2, 그리고 아까 기질 수준 인산화를 만들어진 한 분자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피르부산의 산화부터 시작하면 이 파란 색깔 얘도 더해주면 돼. 더해줘서 곱하기 2를 하면 요 2의 의미는 포도당 한 분자일 때, 포도당 한 분자일 때는 피르부산 두 분자 만들어지니까 이 회로를 두 번 돈다. 두 번. 그러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된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겠죠. 여기 부분에서는 체크할 만한, 그러니까 꼭 외워야, 다 외워야지. 다 여기 있는 걸 다 외워야 되는데 나오는 형태가 이제 뭐 물질 당연히 알아야 돼요. 물질명 꼭 알아야 됩니다. 피르부산, 아세틸코에이, 시트르산, 옥살로 아세트산, 시트르산 만나서 알파케토 글루타르산 만들고, 그 다음에 석신산 만들고, 석신산 다음에 푸마르산, 말산, 옥살로 아세트산 이렇게 다시 만들어진다. 물질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생성물 알아야겠죠. 생성물 알아야 된다. 생성물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제일 빡치는 게 하나 있어요. 제일 빡치는 게 생성물이 생성되는 생성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빡치죠? 이 그림을 사실 그대로 찍어가지고 외우면 만점이야. 이걸 백지에 그냥 그릴 수 있으면 만점입니다. 만점. 다 맞을 수 있어요. 생성 위치를 알아야 된다. NADH가 어디서 나오는지, FADH2가 어디서 나오는지, ATP가 어떤 과정에서 생성이 되는지, 이산화탄소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과정에 대한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좀 쉬운 거. 탄소 개수. 탄소 개수는 좀 쉽죠. 이 정도만 알면 된다. 이 정도요? 다 알아야죠. 결국 다 알으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죠.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이렇게 하면 TCA 회로까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은 산화적 인산화다. 산화적 인산화. 이제 산화적 인산화는 비교적 이제 간단합니다.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좀 간단해요. 해당 과정 및 피르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에서 생성된 NADH와 FADH2가 산화되면서 방출한 이 전자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 합성하는 과정을 이제 산화적 인산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 ATP다. ATP. 세포호흡 결과 내가 얻고 싶은 거는 피르부산 따위가 아니야. NADH 따위가 아니야. ATP야. ATP. 내가 원하는 건 ATP. 그 과정이 이제 산화적 인산화입니다. 그래서 이 산화적 인산화를 보면은 전자전달계가 나와요. 전자전달계 아까 처음에 여기 나오죠. 전자전달계 이렇게. 전자전달계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는 내막에서 주로 ATP 합성된다고 했어요. 이 내막에는 전자전달 효소 복합체 1, 2, 3, 4가 이들 사이에서 전자를 운반하는 다수의 전자 운반체로 구성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NADH는 전자전달 복합체 1로, FADH2는 전자전달 복합체 2로 전자를 전달한다.
전자 운반체는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으로 나열되어 있어 차례로 전자를 주고받는다. 오른쪽으로 보세요. 오른쪽 그래프. 여기 이제 전자전달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뭐 여기가 1이고 얘가 2고 여기가 3고 4야. 여기 이름이 전자전달 효소 복합체 1, 전자전달 효소 복합체 2 또는 이제 복합체 1, 복합체 2 이렇게 씁니다. 근데 1, 2, 3, 4라고만 쓰지 않습니다. 절대 1, 2, 3, 4라고만 쓰지 않습니다. 복합체 1, 복합체 2 이렇게까지는 줄일 수 있어요. 알겠죠? 어쨌든 이 효소 복합체란 얘기는 여러가지 효소들, 효소가 아닌 단백질까지 다 이렇게 여러가지 단백질들, 여러가지 효소가 뭉쳐서 하나를 형성했다고 하는 거야. 복합체. 복합체라는 단어는 알잖아. 사전적 의미 알지? 그 복합체예요. 그래서 그냥 복합체를 발견 순서에 따라서 1, 2, 3, 4 근데 우연하게도 기능이 또 거의 뭐 순서대로 작용을 하니까 또 좋았지. 이렇게 이름을 그냥 붙인 겁니다. 사람들이 의미로. 그래서 NADH는 복합체 1에 전달한다. 여기 보면 두 개의 전자예요. 두 개의 전자. 왜지? NADH 플러스 H니까 하나, 둘. 그 두 개 전자예요. FADH2는 당연히 두 개고. 혹시나 왜 두 개지? 이런 생각 할까봐. 그리고 에너지 수준이에요. Y축은 우리 항상 전자의 이동 X축에 대한 Y축의 변화량, 전자의 이동에 따른 에너지 수준의 변화량, 이 그래프야. 이 전자가 이동합니다. 이동함에 따라서 에너지 수준은 점점 낮아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에너지 수준이 높은 것에서 낮은 것 순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 반응은 그러면 자유에너지 반응이야. 자유에너지 반응이란 얘기는 자발적인 반응이란 얘기예요.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아직도 이 개념을 어려워하면 안 돼. 그래서 에너지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이제 전자를 주고받는다. 근데 여기 이제 친화력이 밑에 갈수록 이제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 전달 과정을 보면 고에너지 전자는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와 전자 운반체의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 전달된다. 전자를 줬다, 받았다. 이게 산화 환원이잖아. 그지? 에너지는 단계적으로 방출되고 에너지를 잃은 전자는 산소로 전달된다. 산소. 에너지를 잃은 전자는 산소로 전달된다. 여기에 보면 이 그래프가 되게 중요해요. 이 그래프만 이해해도 대부분 뭐 이해하는 거지. 이 그래프하고 이 그림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최종적으로 전자 전달계를 계속 거쳐서 쭉 내려온 다음에 마지막에 가는 애가 산소다. 산소.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산소다. 세포호흡의 최종 전자 수용체는 산소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자를 전달받은 산소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는 수소이온과 결합해서 이제 물을 생성한다. 그래서 세포호흡 결과 산소에서 이제 물이 발생한다는 거죠. 물. 그리고 우리 세포호흡할 때 호흡이니까
산소 쓰죠. 그 산소 쓰는 게 요겁니다. 요거.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산소를 써야 돼. 산소를 써야만 해. 써야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호흡에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산소가 최종 전자 수용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산화적 인산화 해가지고 ATP 만든 다음에 어떻게 만들지? 그걸 설명하는 이론을 화학 삼투론, 화학 삼투설, 화학 삼투 가설, 화학 삼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도 되게 중요해요. 전자전달계에서 고에너지 전자가 이동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부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는 방향 중요합니다. 방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막사이 공간으로 수소이온을 능동수송한다. 우리 능동수송이 뭐였지? 능동수송은 여기 고농도야, 여기 저농도야. 근데 여기로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는 거, 에너지를 써서 농도 기울기에 역행해서라도 계속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 방법이 능동수송이었다. 그러면 우리 전자가 이동할 때 에너지가 방출되죠. 위에 그래프를 보면 에너지가 이제 방출돼. 이 방출된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이온을 능동수송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막사이 공간으로 수소이온을 이동시킵니다. 이동시킬 때 에너지가 꼭 필요하죠. 왜? 평형을 이룰 때까지 수송시키는 게 아니야. 막사이 공간이 수소이온 농도가 훨씬 높아지도록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능동수송이다. 에너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림이 복합체 1, 복합체 2, 복합체 3, 복합체 4 이렇게 그림을 보면 돼요. 그래서 NADH는 복합체 1의 전자를 전달하고 이 전자가 전달이 막 이 복합체 안에서 전자가 막 전달되면서 수소이온이 막사이 공간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 나가는 걸 펌핑한다 그래. 펌프질 한다고. 우리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했잖아. 능동수송은 펌프라고 해. 펌프. 그래서 펌핑한다. 그럼 막사이 공간으로 수소이온이 이동했다. 그리고 이 전자는 또 이동합니다. 쭉쭉쭉쭉 이동하면서 방출된 에너지 가지고 수소이온을 방출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 FADH2는 전자전달계 2에 전달한다. 그럼 이제 복합체 3으로 이 전자가 전달이 돼요. 그럼 복합체 3도 수소이온을 능동수송시킨다. 복합체 4도 수소이온을 능동수송시킨다. 됐지? 그럼 계속 미토콘드리아 기질은 수소이온의 농도가 낮아지고 미토콘드리아의 막사이 공간은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진다. 엄청 고농도가 되겠죠. 여기 고농도. 엄청 고농도가 된다. 엄청 고농도가 된다. 이 고농도가 됐어. 그러면 얘네들 막 미치겠지 막. 막 날뛰고 싶어가지고 미칠 거 아니야? 그때 여기에 있는 어떤 막단백질이 있어요. 이 막단백질이 통로야. 이게 구조가 좀 변하긴 하는데 통로입니다. 그래서 얘가 쫙 확산돼. 기껏 농축시켰더니 여기서 확산됩니다. 근데 기껏이 아니야. 얘가 물레방아 같은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ATP 합성 요소가 여기서 막사이 공간에서 수소이온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 머리 부분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이렇게 표현해 실제로. 돌아가면서 ATP가 합성됩니다. 신기하지? ATP가 합성됩니다. ATP 합성됐네. ATP 합성이 뭐라고? 인산화라고, 인산화. 인산화의 원동력이 뭐야? 수소이온이 농축되는 거. 수소이온은 어떻게 해서 농축됐어? 전자가 전달돼서. 전자가 전달되는 게 뭔데? 산화되는 거, 산화. 그럼 산화적 인산화네?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수소이온의 이동으로 막사이 공간의 수소이온 농도가 미토콘드리아 기질의 수소이온 농도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내막을 경계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된다.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에 따라 막사이 공간에 있는 수소이온이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확산되면 ATP 합성 요소가 ATP를 합성한다. 이렇게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 이 농도 기울기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농도 기울기. 이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수소이온이 ATP 합성 요소를 통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되는 이 과정을 화학 삼투라고 한다. 왜 삼투라는 단어를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학자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 화학이라는 건 좀 느낌이 오지? 이처럼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수소이온이 ATP 합성 요소를 통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되는 과정을 화학 삼투라고 한다. 됐죠? 세포호흡까지는 끝내야 돼. 다음 보면 세포호흡의 에너지 효율이에요. 세포호흡에서의 ATP 생성량을 계산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기질 수준의 인산화를 통한 ATP 생성량. 우리 기질 수준 인산화를 하는 애들이 뭐가 있었지? 해당 과정하고 TCA 회로다. 해당 과정에서 순 ATP 생성량은 EATP였다. TCA 회로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가 일어났을 때 생성되는 순 ATP 양은 하나였는데 두 분자의 피로부산이니까 EATP다. 더하면 총 4개의 ATP다. 그래서 여기 총 4개의 ATP다. 이거랑 더하면 4개의 ATP다. 산화적 인산화를 통한 ATP 생성량. 우리가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한 분자의 NAD 이걸 그러면은 외워야 돼요? 외우는 게 좀 편하죠. 한 분자의 NADH로부터 약 2.5분자 ATP가, 그리고 한 분자의 FADH2로부터 약 1.5분자의 ATP가 생성된다. NADH가 FADH2보다 ATP 생성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ATP 합성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양성자 수소이온을 더 많이 이동시키면 돼. 수소이온을 많이 이동시키면 농도 더 높아지잖아. 그지? 그러면 더 많이 이동하겠지? 더 많이 이동하면 ATP 합성요소가 더 많이 작용하겠지? ATP 합성요소가 더 많이 작용하면 ATP가 더 많이 만들어지겠지? 그지? 근데 여기서 이 그림에서 다 숨어 있어. NADH는 복합체 1에 전달한다고 했어. 복합체 1에 전자를 전달한다. 그리고 복합체 1은 양성자를 펌핑해요. 파란색을 NADH가 준 전자라고 하자. FADH2는 안 줬다고 하자. 그러면 NADH2로부터 온 전자가 2를 거쳐서 3로 갑니다. 그럼 3에서 또 펌핑 되죠? 또 여기서 4로 가. 4로 가면 또 펌핑 되죠? 이거야. 검정색. 이제 검정색으로 FADH2를 전자를 전달합니다. 2에. 근데 2는 양성자를 펌핑 시키지 못해요. 못해.
그래, 못해. 그래서 3으로 갑니다, 3으로. 복합체 1을 거치지 않았어요. 3을 가서, 3에 가서 펌핑하고, 4에 가서 펌핑하고. NADH는 복합체 1을 거치기 때문에 FADH2보다 더 많은 양의 양성자를 이동시킨다. 더 많은 양의 수소이온을 이동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NADH는 FADH2보다 더 많은 양의 ATP를 생산할 수 있다. 서술형으로 NADH가 FADH2보다 한 분자당 생성되는 ATP 수가 많은 이유를 설명하시오. 서술하시오.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 NADH는 복합체 1을 통해 양성자를 이동시키지만 FADH2는 복합체 1을 통한 양성자 이동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더 적은 ATP를 생성한다. 이렇게 뭐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왜 2.5분자예요? 이거는 궁금하면 오세요. 안 궁금하지 별로?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그럼 말해줄게요. 2.5분자의 ATP가 NADH는 그리고 FADH는 1.5분자의 ATP가 생성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TCA 회로하고 피루분산산화 다 더하면 이렇게 됐어, 숫자가.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이 두 개의 NADH가 생성됐어요. 그러면 NADH는 2.5, 그러면 25개의 ATP. 그리고 얘는 FADH2가 2개니까 1.5니까 3ATP가 생성된다. 이렇게. 그러면 28ATP가 이렇게 생성되는 겁니다. 4ATP 따로 있고. 다 더하면 32ATP가 생성되는 겁니다. 여기 34, 38인데요? 그렇지. 여기서 표가 적당한 게 없어가지고 이걸 포함했는데, 한 분자의 NADH가 3ATP를 합성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FADH2가 두 분자의 ATP를 생성한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뭔 개소리인가 싶죠? 갑자기. 뭔 개소리인가 싶은데, 이거를 우리는 우리 교과서도 그렇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럼 요거를 고치면 되는 거야. 뭐라고 고쳐? 28개. 여기는 32개.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됐죠? 시간이 얼마 없어서. 호흡 기질과 호흡률. 호흡 기질이 세포호흡에 이용되는 경로 해서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꼭 포도당이 아니어도 돼. 이렇게 얘기했었죠. 꼭 포도당이 아니어도 우리는 3대 영양소가 주 영양소다. 이렇게 배웠어. 중학교 때. 주 영양소라는 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를 주 영양소라고 했어요. 그럼 단백질, 지방도 에너지, ATP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였어.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세포 과정을 거쳐야 해.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결국 다 중간 산물에 의해서 해당 과정, 그리고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를 거쳐서 ATP를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복습할 때 또 할게요. 그리고 호흡률. 호흡률은 소비된 산소의 부피에 대해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부피비를 호흡률이라고 한다. 호흡률은 결국 호흡할 때 뭐가 필요해? O2가 필요해. 하면 뭐가 나타나? 세포호흡 하면 이산화탄소가 나타나. 그거야.
내가 이만큼 산소를 썼어. 이건 써야 되는 거잖아. 이만큼 산소를 써가지고 얼만큼 발생했는가. 그게 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 비율도 같은 거지 뭐. 호흡률이 높아지는 거지. 호흡률이 높아지면 산소에 비해서 더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타났다는 얘기니까 호흡률이 더 높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각각 탄소, 수소, 산소 원자의 구성비가 다르기 때문에 호흡 기질의 종류에 따라서 호흡률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호흡률 탄수화물 1.0, 지방은 0.7, 단백질 0.8. 요거 뭐 이런 거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아마 이 호흡률을 이제 이걸 가지고 그리고 요 자료를 가지고 이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뭐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제 문제 어떻게 낼지도 구상을 하면서 내는 거죠. 탐구 자료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뭐 하나를 하기가 시간이 너무 애매해요. 지금 목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뭔가 뒤에 더 하고 싶어가지고 쫓기듯이 했는데 이 호흡 기질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달라지는지 이런 거 이제 보면 뭐 크게 외울 만한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그냥 다 그래 그냥 다 뭐 TCA랑 해당 과정 거친다. 중간에 들어간다. 이 얘기야.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뭐 살짝 또 복습한 다음에 탐구자료 1하고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포호흡을 마치면 뒤에 이제 발효에 발효. 발효까지는 어떻게든 우리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끝내고 그러고 등교 계약을 하면 목요일 날은 아마 모의고사를 볼 것 같고 금요일 날 이제 문제를 풀고 그 전에 문제를 나눠주고 내가 그 전에 문제를 나눠주고 금요일 날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같이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광합성을 나가는 요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 수업을 끝까지 들어준 친구들은 너무도 고맙습니다. 이번 시험을 잘 볼 거예요.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잘 볼 겁니다. 생명과학 1 때는 자습해도 잘 볼 수 있어. 2는 아닐 겁니다. 2는 확실히 아닐 거예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애 있잖아. 유명한 애 없나? 어쨌든 뭐 지가 잘났으면 어쩔 수 없는데 수업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이 비슷하다면 들은 사람이 훨씬 낫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